당신의 근육은 다시 10년 전처럼 젊어질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최강의 단백질 식품이 있습니다. 두부나 달걀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훨씬 뛰어난 단백질 원천이 3가지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놀라운 정체를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식품들은 모두 집 근처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가격도 부담이 적고 매일 식탁에 올리기에도 편한 아주 평범한 재료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식재료의 진짜 가치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냥 흔한 반찬 정도로 생각하거나 속이 더부룩할까봐 피하거나 그 효과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 진료실에 찾아온 김태수 씨는 이 3가지 식품으로 식단을 바꾼 뒤 불과 석 달 만에 허벅지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특별한 단백질 보충제를 마신 것도 아닙니다.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비싼 건강기능식품을 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먹는 재료를 조금 바꾸었을 뿐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이자 우리 몸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그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활력이 떨어지고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상처 회복도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니어분들을 보면 단백질을 챙기겠다고 값비싼 프로틴 파우더나 각종 영양제를 먼저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품이 체질에 맞지 않아 오히려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배가 더부룩하고 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값도 저렴하고 위장에도 부담이 적으면서 근육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진짜 단백질 식품 3가지를 엄선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식품은 특히 당뇨가 있는 분이 꼭 주의해서 드셔야 할 중요한 식품이니 꼭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시니어들의 건강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근육이야말로 풍요로운 노년을 떠받치는 진짜 토대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근육도 10년 전의 활력을 되찾을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특별한 30일 도전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3가지 식재료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좋으니 매일 식탁에 올리면서 30일 도전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댓글로 선언해 보십시오. 함께 도전하는 분이 많아질수록 우리 시니어 세대 전체가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두부보다 싸고 달걀보다 강력한 단백질 식품 3가지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졌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두려운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근육이 조용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입니다. 자동차 엔진이 서면차가 움직이지 못하듯 근육이 줄어들면 몸은 자유를 잃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며칠 정도만 단백질 섭취가 모자라도 몸이 스스로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 가운데 박영호 씨라는 74세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하루 2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기는 거의 안 먹지만 대신 채소와 밥은 항상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런데 고기는 속이 더부룩하고 콩류는 배에 가스가 찬다는 이유로 단백질 식품을 거의 피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가면 2바퀴도 돌지 못하고 숨이 차서 의자에 앉아 쉬어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와 1시간씩 산책하던 분이 이제는 집 앞 마트만 다녀와도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근육량이 같은 또래 평균보다 크게 낮아져 있었고, 특히 허벅지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심하게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 근육은 걷기와 일어서기,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작을 담당하는 핵심 근육입니다. 이 부분이 약해지면 계단을 한 층만 올라가도 힘이 빠지고 금세 지치게 됩니다. 근육이 이렇게 줄어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걷는 힘이 약해져 잘 넘어지게 됩니다. 한번 넘어져 골절이라도 생기면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사이에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이런 악순환이 시니어의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첫 단계입니다. 둘째, 면역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항체와 면역세포 각종 호르몬도 대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감기가 잘 낫지 않고 상처도 오래 가게 됩니다. 셋째, 상처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늦어집니다. 작은 상처나 긁힌 자국 하나에도 회복이 눈에 띄게 느려지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분 가운데는 무좀 때문에 발가락 피부가 헐어 있었는데 단백질 부족으로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 병원에 여러 번 내원해야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넷째, 활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분명 밥을 먹었는데도 힘이 나지 않는 느낌이 계속된다면 그 배경에는 단백질 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만 하면 잠시 배는 부르지만 금세 기운이 빠져버립니다. 반대로 단백질이 충분하면 같은 양을 먹어도 하루를 훨씬 가볍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박영호 씨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은 잘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빠질까요? 답은 분명했습니다. 열량은 겨우겨우 채우고 있었지만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한번 잃어버린 근육을 되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다시 생기는 속도는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니어의 단백질 부족은 노화를 앞당기는 스위치를 눌러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증상에 마음이 걸리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유난히 무겁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두세 번 힘을 줘야 겨우 일어난다. 예전보다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진 것 같다. 오후나 저녁이 되면 이유 없이 기운이 쭉 빠진다. 이런 것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것은 단백질이 모자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약보다 먼저 챙겨야 하는 한약입니다. 혈압약이나 혈당약을 늘리기 전에 우선 단백질부터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라는 토대가 있어야 약도 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도 잘 되지 않고 혈압도 쉽게 올라갑니다. 단백질은 모든 치료의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을 의식해서 챙겨 드신 날이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어제도 오늘도 밥과 김치 정도만으로 끼니를 때우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근육은 조용히 줄어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아무 단백질이나 먹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기와 달걀만 먹으면 충분하다고 쉽게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시니어에게는 사정이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위의 움직임도 약해집니다. 예전에는 삼겹살을 마음껏 먹던 분도 지금은 고기를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해지기 쉽습니다. 이것이 나이에 따른 소화 능력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백질이라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흡수되느냐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냥 먹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서 실제 영양으로 쓰이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환자분은 저는 매일 고기를 먹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근육은 계속 줄고 극심한 피로감 때문에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먹은 고기의 상당 부분이 제대로 소화 흡수되지 못한 채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기름진 단백질은 위에 오래 머물러 소화를 방해합니다. 그 결과 몸은 영양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근육은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시니어에게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흡수되기 쉬운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니어 세대에 가장 알맞은 단백질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첫째,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어야 합니다. 질긴 붉은 살코기보다는 살이 부드러운 생선이 낫고 단단한 콩보다 익혀서 말린 형태가 더 좋습니다. 많이 씹지 않아도 삼키기 쉽고 위장에 부담이 적은 것이 이상적입니다. 둘째, 칼슘과 아연 같은 다른 영양소도 함께 들어있어야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뿐 아니라 뼈와 면역 기능 유지에도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경제적 부담이 적어 매일 꾸준히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가격이 부담되면 며칠 먹다 말게 됩니다. 매일의 습관으로 이어질 때에만 진짜 살이 되고 피가 되며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여러분의 식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단백질이라고 하면 어떤 음식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마도 고기와 달걀, 두부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하는 세 가지는 그보다 더 저렴하면서 효과는 더 크고 무엇보다 오래 지속하기 쉬운 식재료입니다. 실제로 많은 의사와 연구자들이 놀랄 만큼 좋은 결과가 논문과 임상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즉,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는 식품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먹는 단백질이 정말로 몸속에서 근육으로 바뀌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만약 바로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다면 이 다음 이야기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식품들은 시니어의 소화 능력에 맞게 부드럽고 흡수도 잘 되며 매일 먹기에도 부담이 적은 단백질입니다. 이것이 제가 두부와 달걀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단백질은 배만 부르게 하는 음식이 아니라 다리와 허리에 힘을 채워주는 음식입니다. 밥을 먹은 뒤에 바로 눕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걸어보고 싶어지게 만드는 힘, 그것이 진짜 단백질이 주는 효과입니다. 이제 시니어 단백질의 왕이라 부를 수 있는 세 가지 식품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다에서 온 선물 마른 새우입니다. 예부터 어르신 식탁에서 사랑받아 온 식재료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단백질과 칼슘이 가득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집에 마른 새우를 늘 구비해 두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국물 낼 때 조금 넣는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마른 새우는 놀라울 만큼 뛰어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이렇게 작은 새우에 무슨 힘이 있을까 싶지만 마른 새우 조금만으로도 상당한 양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란 한 개의 단백질은 대략 몇 그램이고 두부 한 모에도 한정된 양만 들어 있습니다. 같은 무게로 비교하면 마른 새우의 단백질 함량이 훨씬 앞섭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는 이순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빠져 걷는 것이 힘들어 지팡이에 의지해 다니던 분입니다. 아들이 프로틴 보충제를 사드렸지만 마실 때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워 결국 방 한켠에 그대로 놔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권한 것이 바로 식단에 마른 새우를 조금씩 넣는 방법이었습니다. 국을 끓일 때 국물용 멸치 대신 마른 새우를 넣고 나물이나 볶음 반찬에도 약간씩 섞고 밥을 지을 때 함께 넣어 잡곡밥처럼 만들어 드시게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체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허벅지 근육량이 늘었고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시장에 갈 때도 이제는 지팡이 없이 잘 다닙니다라고 환하게 웃으시던 표정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마른 새우의 장점은 단백질만이 아닙니다. 칼슘과 아연도 풍부합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아연은 면역력을 돕습니다. 그래서 마른 새우 한 가지로 근육과 뼈와 면역을 동시에 돌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중요한 것은 소화와 흡수입니다. 고기처럼 오래 씹을 필요가 없고 기름기도 적어 위에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잘게 부숴서 국이나 반찬에 넣으면 치아가 약한 분도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는 이런 재료들이 사실은 근육을 지키는 최고의 조력자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격도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마른 새우 한 봉지는 몇천 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반찬에 조금씩만 써도 한 달은 넉넉히 먹을 수 있습니다. 하루 비용으로 따져보면 아주 적은 돈으로 고단백 고칼슘 식사를 할 수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단백질 식품은 바로 북어입니다. 한국에서는 속풀이 국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북어는 단순히 술 마신 다음 날 먹는 해장국 재료가 아니라 시니어에게 딱 맞는 저지방 고단백 슈퍼푸드입니다. 말린 북어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단백질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달걀 여러 개와 두부 몇 모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북어 한 마리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름기는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고단백 저지방이라는 이상적인 균형을 갖춘 식품입니다. 북어는 여러 번 얼리고 말리고를 반복해 만든 식품이라 단백질이 진하게 농축되고 살결이 부드러워져 소화 흡수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북어국은 속이 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에 북어국을 드시면 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아침에 먹을 때 흡수율이 가장 좋습니다. 밤에는 근육 합성이 떨어지지만 아침에는 대사가 활발해 먹은 단백질이 바로 근육으로 쓰임입니다. 그래서 북어국은 해장용이 아니라 하루 전체를 지탱해주는 근육 에너지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따져보아도 매우 경제적입니다. 북어 한 마리면 온 가족이 충분히 2끼 이상 먹을 수 있는 국을 끓일 수 있습니다. 달걀이나 고기와 비교해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북어 자체는 매우 좋은 식품이지만 조리할 때 간을 세게 하면 문제가 됩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혈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간은 연하게 맞추고 대신 무와 파, 마늘 등 채소로 깊은 맛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북어는 고단백 저지방 소화도 잘 되고 가격도 부담이 적어 시니어에게 아주 이상적인 단백질 원천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백질 식품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검은 콩입니다. 콩은 예부터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려왔고 그 중에서도 검은 콩은 시니어에게 특히 좋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그 이유는 단백질뿐 아니라 혈관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성분도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검은 콩 100g에는 상당한 양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두부나 달걀보다 많은 양이며 식물성 단백질이라 위에 부담도 덜합니다. 소화가 느린 분이라면 삶아서 부드럽게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검은 콩이 특별한 이유는 단백질만이 아닙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깨끗이 청소하고 염증을 줄여주며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검은 콩은 근육과 혈관과 심장과 눈까지 함께 돌봐줄 수 있는 다기능 건강 식재료입니다. 시니어의 단백질 섭취에서는 근육만 볼 것이 아니라 혈관 건강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근육의 영양이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막혀 있으면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절반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은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도와주는 드문 식품입니다. 근육을 살리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이중작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검은 콩을 삶아 밥에 섞어 잡곡밥으로 드셔도 좋고, 마른 콩을 살짝 볶아 고소한 간식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치아가 약한 분은 곱게 갈아서 가루 형태로 드시면 됩니다. 특히 아침에 검은 콩 가루를 우유나 두유에 타서 마시면 간편하면서도 흡수도 잘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검은 콩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배에 가스가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한 분은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작은 컵 반 정도를 나누어 여러 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는 분은 콩을 조리할 때 설탕을 많이 넣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단맛이 강한 콩조림은 혈당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과 설탕은 최대한 줄이고 콩 본연의 고소한 맛을 살려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리하면 검은 콩은 근육과 혈관과 눈을 지켜주는 성분이 풍부하고 가격도 부담이 적어 꾸준히 먹기 좋은 시니어 맞춤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단백질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2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절반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즉, 단백질에도 궁합이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궁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른 새우와 시금치의 조합입니다. 마른 새우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고 시금치에는 칼슘 흡수를 돕는 마그네슘과 비타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 나물에 마른 새우를 함께 넣어 먹으면 근육과 뼈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완벽한 반찬이 됩니다. 둘째, 북어와 무의 조합입니다. 북어는 고단백 식품이고 무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북어국에 물을 듬뿍 넣어 끓이면 단백질 흡수가 훨씬 매끄럽게 이루어집니다. 예전부터 북어국에는 꼭 물을 넣어 끓여 온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셈입니다. 셋째, 검은 콩과 들기름의 조합입니다. 검은 콩에는 단백질과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지만 좋은 지방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여기에 들기름이 더해지면 항산화 성분이 몸속에 더 오래 머물며 효과를 극대화해 줍니다. 볶은 검은 콩에 들기름을 살짝 뿌려 먹으면 혈관과 근육을 함께 돌보는 훌륭한 한 접시가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궁합이 좋은 식재료와 함께 먹을 때 효과가 몇 배로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나쁜 궁합도 있습니다. 잘못된 조합은 단백질의 효과를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부와 시금치의 조합입니다. 두부에는 칼슘이 많고 시금치에는 수산 성분이 있는데 이 둘이 만나면 칼슘 흡수가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양이 풍부한 음식도 잘못 조합하면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검은 콩을 지나치게 짜게 조리하는 경우입니다. 간장을 많이 넣어 짭짤하게 끓여내면 단백질은커녕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도 소금이 너무 많으면 독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단순합니다. 마른 새우는 채소와 함께, 북어는 무와 함께, 검은 콩은 들기름과 함께 이렇게 드시면 단백질 효과가 최대한으로 발휘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3가지 단백질 식품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마른 새우, 북어, 검은 콩입니다. 오늘 내용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넘어가지 마시고 꼭 실천으로 옮겨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30일 도전을 제안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이 3가지 중에서 단 하나라도 좋으니 매일 식탁에 올려보십시오.
아침에는 북어국 한 그릇, 점심에는 검은 콩이 들어간 밥, 저녁에는 마른 새우를 넣어 한 반찬. 이런 식으로 30일만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걷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계단을 오르는 일이 한결 수월해지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전보다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고 근육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뭐 하냐는 말은 결코 진실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당신의 근육을 10년 전 상태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몸은 아주 솔직합니다. 정성을 들인 만큼 반드시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약국 진열대에도 건강기능식품 상자 속에도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30일 도전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댓글로 선언해 주시면 그 약속이 스스로에게 큰 응원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활력이 곧 저의 활력입니다. 건강하고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